안녕하세요. 12월 19일자 금요일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시간은 20일 토요일입니다. 자, 금요일까지 시장은 약세 국면 속에서 주 단위로 약세 국면 속에서 주 말쯤 해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흐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강도는 상승을 하면은 빠지고 상승을 하면은 빼주는 그런 상태로 마감했는데, 이 장면 최근에도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육생들,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런 패턴이 보였죠. 이번 파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승했을 때, 여기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이 국면이랑 너무 흡사하죠. 자, 오르면 쭉 빼고, 먼저 시가부터 올렸다가 뺐다가 상승했죠. 상승했다 다시 쭉 빼고, 또 시가 갭 띄었다가 자 2단 하락 쭉 빼고, 자 이렇게 하루 이틀간 굉장히 어렵게 한 다음에 상승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상승하고 다시 2, 3일 쭉 빼는 그런 파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지금 5파동 국면이라고 했죠. 5파동 국면의 특징이 이렇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은 다음번에는 월요일에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이유로 우리 교육생들에게 자, 콜옵션이 많이 눌렸네요. 오후 4시입니다. 장 끝나고. 자, 야간장, 월요일장 시세 나올 수 있으니, 자, 콜이 시세가 많이 눌렸다. 콜 시세 나올 수 있으니 야간장 체크해 봅니다. 자, 4시 17분에 장 끝나고 곰곰이 보니까 콜이 너무 많이 눌렸어요. 콜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올라간 만큼도 못 갔고 목표가도 못 가고, 그래서 자, 그리고 600라인까지 우리가 상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유지된다면 600라인까지 상방 공략 해보자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시에. 근데 금요일장 역시 너무 지루하게 30분 봉인데 5분 봉 보면은, 자, 시가 갭 올렸다가 쭉 빼고 거진 다 뺐죠. 거진 다 뺐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이거 4848 안 하면은 좀 수익 내기 어려웠던 장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육생들에게 그나마 경험과 노련함이 있었기에 시가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최소한 50%의 조정을 보고 보자. 눌림 자리를 기다리자.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피보나치 전일 저점 대비해서 피보나치 그거 보면은, 자, 50%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자, 50%와 뭐 68% 이쯤 해가지고, 자, 옵션은 이 한 행사가만 해도 좀 많이 빠지죠. 그래서 50 내지, 대략적으로 50 내지 60 라인쯤에서 사자. 또는 전일의 종가 라인에서까지 열어놓고 콜을 접근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내려오는 와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풋옵션을 공략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도 그렇고 붕괴도 그렇고. 자, 콜옵션이 붕괴했죠. 붕괴하니까 풋옵션이 상승하죠. 그럼 풋옵션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자, 여기까지 상승할지, 그리고 한 단계 더 상승할지, 이거 확인하면서 매매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간에 콜 한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붕괴되니까 손절 나가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장은 제가 손절을 자꾸 말씀드렸어요. 진입의 기준, 진입을 했으면 그 진입가에 붕괴가 되면 손절해야 된다. 왜냐면 한 단계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콜은 좀 타이트하게 보자. 붕괴되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들어갔다가 한두 번 손절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의 허브죠.
홍콩 증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10시 30분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자라는 의견 드렸고, 그리고 12시 반 BOJ 금리 결정 인상이 되었죠. 일본의 금리 결정 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크게 문제였구나, 그 염려였구나. 응? 그 애초에 콜옵션이 상승을 약간 중기적으로 상승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상방뷰. 다만 일본의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00라인까지 가져가 보자는 말씀 드렸고, 근데 오후장에 또 이렇게 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축돼요. 자, 오버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자, 이런 의견 드렸고, 그래서 바로 분석을 해서 야간장을 노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 모든 것은 옵션 분석에서 정확한 그 수치나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저녁인가요? 이 화면을 드렸고, 자, 그 화면이 이겁니다. 그리고 자, 목요일 밤이죠. 금요일로 넘어왔으니까 자, 목요일날 저점, 오늘 저점이 확인되었다. 자, 오늘의 저점이 저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그 그림 드렸던 거. 다시 콜이 상승 시점이다. 자, 목요일날 저점이 저점이다, 확인되었다는 거죠. 자, 562 라인이 저점이다, 지금의.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더 큰 파동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자, 위 옵션의 차트를 해석해 봅니다.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된 이인숙님께서 답변을 말해 주셨어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미리 애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셨기 때문에, 자, 이런 교육생들이 말하는 거, 저랑 소통하는 부분들 바람잡이냐라고 의심하고 저를 모욕했던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 너무 속상하고요. 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옵션 분석의 핵심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자, 교육에 참여하시면 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고,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자, 풋옵션이 콜옵션에 31.55를 도달했고, 빠지니까 풋은 하락할 것이다, 콜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내용만 확인하세요. 왜 콜이 상승하고 풋이 하락해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한 기준이 31.55입니다. 그러면 31.55는 어떻게 분석하고 이 양옵션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는지를 아는 게 핵심적인 그 원리죠. 자, 이 수십 개의 옵션 중에 수백 개의 그 양옵션이 있어요. 자, 콜은 432콜부터 저 500, 600, 700, 자, 680까지 콜이 자, 수십 개가 있고요. 풋옵션도 마찬가지죠. 콜만큼 계속 풋옵션이 발행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옵션이 31.5를 가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그 기준을 잡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옵션 매매가의 교육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콜을 사야 됩니까? 풋을 사야 됩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죠. 명관님 콜 사야 돼요? 네. 풋 사야 돼요? 네. 이런 교육이 아니라, 명관님의 그 투자 이론에 따라서 콜에 진입했고, 여기 붕괴되면 손절할 거고, 상승하면은 어느 목표치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명관님이 그렇게 그 교육에 그렇게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 교육의 목표죠. 제가 좋은 게 있으면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강조하고 소스 드려요. 응? 자, 예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비중 늘려야 된다. 비중 늘려야. 검색이 되려나 모르겠다. 자, 비중 관리, 비중 조절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요.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게, 자, 여기 횡보장에서 추세 나올 때 비중 확대입니다. 자, 이거 10월 17일 이거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10월 17일.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 며칠 횡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추세가 나오면은 비중 확대다. 자, 비중 확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 10월 17일만 투자했어도 몇천 프로 먹었죠. 자, 그리고 9월 1일. 자, 공방일 때 비중 조절 자유로이 하며, 자, 방향과 추세가 진행 시 비중 확대하라. 다른 때는 안 나오고 왜 9월 10월 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여기네요. 자, 9월 1일이고, 자, 여기서는 이날은 비중 확대가 없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자, 이쯤에서 비중 확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중 확대와 마찬가지로 470까지 얘기하죠. 그때가 470 8월. 자, 9월 8일쯤입니다. 9월 8일쯤 날짜 언제인가? 자, 요 근처입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추세 대비하기 위해서 10월물 460, 470 같이 준비하겠다. 여러분들 같이 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자, 손절 기준은 밑으로 잡자. 전월 종가 붕괴로 삼겠다. 그러면 전월 종가가 붕괴 안 되면은 손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434, 434가 안 깨지면은 손절이 없다. 434. 자, 9월 8일 여기. 자, 종가 435에 상승 마감했고요. 다음날 볼게요. 다음날 441 상승. 다음날 449, 다음날 454, 453. 자, 434 안 깨지면은 그냥 추세로 가져가겠다. 시온물까지. 시온물 만기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져갔죠. 여기가 선물에서는 몇 포인트입니까? 434에서 548이니까 거진 100포인트이고요. 콜옵션은 수천 프로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결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 분석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성장하시길 바래요. 자, 이런 이유로 자, 콜이 이제 상승하게 될 것이고 풋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분석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태성님처럼 이렇게 크게 가져가시고요. S님처럼 이렇게 좋은 선배들의 딜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앞 고점까지는 다시 상승이 가는 거고요. 전 고점까지도 자,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산타랠리가 진행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간혹 정말 강한 장이라면은 이 앞고점을 돌파해서 쭉 이제 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보수적으로 보고
일단은 전고 좀 도달하면은 자, 주의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현금 확보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 그 2평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때 앞고점은 저항이 됩니다. 그 원리를 아세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2평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전 저점은 지지 라인이 되겠죠. 반대로. 자, 여기가 저항이라면은 밑에서는 지지가 되겠죠. 지지 저항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한번 반등을 한번 하고 나서 뭐 두 번째 이렇게 깨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도 안 깨진다. 그러면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가겠죠.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이 기간에도 돈은 잘 버실 테고 손실은 잘 안 보실 테고 그냥 여기에서 엇박자 나면은 엄청 깨져요. 여러분들. 자, 밑에서 계속 빼서 공포심에 팔았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현상. 올라가서 따라갔더니 물리더라. 물려서 팔았더니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엇박자 나면은 이 횡보 구간에 엄청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쳐버리면은 제가 나중에 이거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좀 지치게 할 텐데 그 나중에 여기 이제 다음 화면을 그릴게요. 요게 이제 그대로 이 구간이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요. 자, 끝자락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쭉 솟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따라가질 못해요. 왜? 몇 달 동안에 오르고 빠지고 이거를 학습이 됐기 때문에 다음 추세장이 오면은 못 따라간다고 심리상으로 이해되셨어요? 이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횡보 구간에 여러분들이 그 멘탈 관리라든가 그 포지션 관리 그리고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다음 기회에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좋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수가 100% 이상 상승했고 지수가 100%면은 잘간 주식은 300%에서 1000%가 상승했어요. 그런데도 대중투자의 54%가 손실 중이라고 통계가 나왔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식에서 2억 원을 잃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빠는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 자, 그런 장은 정말 수시로 나와요. 투신 한강 간다 이런 말들은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승 국면에 하락 국면도 아니고 상승 국면에서 2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엄청 쓴 거죠. 미수 쓰고 신용 쓰고 하니까 강제 매매에 팔고 싶지 않은데도 강제 청산되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말자. 신용 미수 쓰지 말자. 자, 신용과 미수를 쓰려면 추세장에서 써야 돼요. 추세장에서 써야 돼요. 그리고 미수는 너무 짧아요.
왜 하루 상승하고 이틀 조정 받는 이유가 미수 때문이에요. 그래요. 음? 자, 이 첫 번째 캔들에서 미수 썼으면 좋았겠지만은 꼭 확인하고 산다고 해서 좀 늦게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샀더니 이틀 빠지면 미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이틀 조정이 있단 말이야. 이틀 조정이. 자, 그리고 또 길게 좀 조정이 있고, 그 이틀 조정 이후에는 어떤 조정이 나요? 5일 조정 나와요. 5일 조정 나오고 나면 또 어떤 조정 나와요? 한 달 조정 나와요. 자, 며칠 조정 나오고 나면은 한 달 조정으로 바뀌고요. 여기 한 달, 한 달, 두 달. 그러면 이 한 달, 두 달 조정 나오면 또 3개월 조정 나오고요. 3개월 조정 나오면 또 6개월 조정 나오고요. 이 조정의 크기가 상승폭에 비례해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잘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와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야 될 때를 분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건 똥인지 된장인지 맨날 된장 썼다가 똥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투자의 세계는. 자,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타랠리가 어느 정도 펼쳐질 것 같다. 다만 연초에는, 연초 이후로는 변곡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을 취해야 된다. 만약에 분기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미리 대응하겠다. 미리 비중을 줄이겠다. 우리 교육생들은 미리미리 비중 줄이세요. 자, 정고점 가면은 미리미리 줄이시고, 더 가면은 그때 다 올라가는 거 보고 태워도 돼요. 종목은 많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만기주에도 590부터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번 상승은 590부터 560까지 또 한번 또 끊어줘서 또 상단 돌파와 지지가 확인되는지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는 붕괴될 경우에는 다시 전저점까지 야금야금 하락하는 장세를 우리는 열어놔야 되겠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자, 이번에 기간을 넉넉하게 드린다고 했는데, 옵션 명가의 교육 커리큘럼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 리딩이 아니고요. 잠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옵션 분석하는 법, 수급 분석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전문가급 분석가, 투자가로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좌들 확인해 보시고요. 선물 옵션 강의 확인하시고요. 움직이는 원리, 메커니즘, 고점과 저점 분석하기, 진입 시점, 청산 시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세력 지수 확인하기, 변동성 지수와 옵션 가격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교육 강의 제공이 되고, 고급반, 자, 시간을 넉넉하게 같이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월별 따라 옵션 월별 다르고요. 선물 옵션 월별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위클리 옵션 껴있기 때문에 또 파동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선물 옵션, 그리고 위클리 옵션 중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합성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속성과정 교육비 80만원, 그리고 중급과정 교육비 150만원, 심화과정 200만원입니다. 3개월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8개월로 설정한 이유가, 앞으로 우리 피보나치 황금 비율 이런 거 아시죠? 그죠? 1, 3, 5, 8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조정이, 횡보하는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연초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3개월 다음에 뭐예요? 5개월 동안 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개월로 설정한 거고요. 좀 더 6개월에서 8개월로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한 시세의 큰 대파동 상승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도 같이 하고 연습도 하고 실력도 키우고 또 나름대로 또 수익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선물 옵션 주식 자, 교육을 잘 받아놓고 하시면은 이런 150만 원, 200만 원, 350만 원이 이거 하루 수고비밖에 안 나오죠. 하루 하루 수익밖에 안 되죠. 하루의 수익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 그리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지출과 투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 지출이고 저 사람만 배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거 투자 못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못하죠.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봉 협상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다. 그죠? 투자에서, 선물 옵션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률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보시고요. 공지사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6개월, 1년 잘 준비해 두시면 평생 투자의 지표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